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아이에 대해서 수시로 전화드리고 그리고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모님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주인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한 또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댓글로 부모님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 또 부모님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먼저 부모님에게 신뢰를 얻고 다가가는 방법에 대한 것은 그냥 제가 그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터득했던 것들,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과 조금 더 빨리 친해지더라,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저를 좀 더 신뢰를 해주시더라 라는 것들을 제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니까 거기서 꼭 필요한 것들만, 적용할 수 있는 것들만 선생님들께서 적용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을 대해 주신다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부모님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과 부모님에게 다가가는 방법,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어요. 부모님에게 신뢰를 얻는 방법하고 부모님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약간의 차이들은 있으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자, 먼저 신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선생님들 웬만큼 이제 경력이 되셨거나 하신 선생님들은 한 일주일 정도만 아이들하고 지내도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다, 장점이 무엇이다, 단점이 무엇이다 정도는 금방 이렇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아, 이 아이는 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부모님들에게 전달이 될 때 이 아이를 파악한 것을 말씀드릴 때 그냥 뭐 동네에서 이야기하듯이 얘는 좀 활발한 성격이에요. 얘는 좀 차분하더라고요. 얘는 되게 뭐 앉아서 뭔가를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라기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느낌이 들게끔 아이를 파악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누구누구는 굉장히 정적인 활동에 앉아서 활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누구누구는 발달에 있어서 뭐 언어 영역에서는 이 정도의 발달을 보이고 있고 또 이 아이가 수조작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조작하고 탐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발달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뭐 대소 근육이 뭐 어떻게 발달을 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 아이가 발달 상황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발달을 보이고 있어요. 라는 약간 그 유아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 용어들을 조금씩 섞어서 부모님들께 그 아이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조금 더 용어만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 굉장히 좀 전문성이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쪽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전문가이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목숨을 맡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세요. 그 교사가 전문성이 있다, 되게 전문적이다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 내 아이를 맡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생님들께서는 그 아이를 파악하되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전문적인 용어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어머니들께 전달을 해드린다면 조금 더 이제 신뢰를 얻기가 좋으실 것입니다. 아이에게 하루 동안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있고 아니면 좀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다쳤어도 무조건 전화를 드렸어요. 아이가 가고 나서. 그러니까 일과 중에 좀 크게 다쳤을 경우에 바로 전화를 드리지만 정말 조금 까져서 이제 밴드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친구하고 부딪혀서 조금 빨개져서 뭐 먹용고를 조금, 멍은 안 들었지만 혹시 몰라서 먹용고를 발랐거나,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저는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철수가 오늘 친구랑 놀이하다가 부딪히는 바람에 얼굴 옆쪽이 조금 빨개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먹용고를 발라주기는 했는데 눈에 띄는 멍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까 저녁에 한번 살펴봐 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전화로 무조건 말씀드리고, 또 이제 전화로 말씀드릴 때는 그 아이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아이가 너무너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럼 저는 그것도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어머니, 오늘 영희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좋은 일을 했어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오늘 칭찬 많이 해줬는데 오늘 영희한테 어머니 그 부분에 있어서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 일일이 저는 전화를 좀 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이 하루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무조건 전화로 말씀드리고 전화로 칭찬할 것들은 좀 칭찬해드리고, 이것이 의외로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좀 바쁘거나 하신 어머니들한테 조금 이런 피해야 될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수시로 좀 전화를 해서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드리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칭찬받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전화 드리는 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했으니까 집에서도 칭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 한 번씩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만약에 원해서 기분이 나빠서 갔거나 친구하고 싸워서 무엇인가 좀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갔거나 아니면 좀 다쳤거나 아니면 좀 아픈 상태로 갔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전화해서 말씀드리되, 이때는 정말로 아파서 또는 힘들어서 속상해서 하는 마음들을 선생님이 충분히 그로 인해서 속상하고 그로 인해서 아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들이 조금 어머니들에게 전달되면 좋아요. 그냥 전화해서 어머니 오늘 이렇게 해서 다쳤어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이것보다는 어머니 누가 오늘 어떻게 해서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이 까졌어요, 그래서 상처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일단 여기에서는 최대한 제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집에서 한번 봐주세요. 어머니 너무 속상해요. 어머니도 속상하시죠? 저도 너무 속상해요. 흉해지지는 않을까 많이 걱정이 돼요 라고 정말 진심에서 이 아이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표현해 드린다면 이 또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이제 제가 아까 첫 번째에서 아이를 제대로 파악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무 전문적인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면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실 만한 그런 나이대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특히나 나보다 어리다거나 하면 더 그렇습니다. 가르치려고 하려고 들 때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부모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행동을 영희가 자꾸 보여서 제가 걱정이 되니까 어머니 저도 여기서 신경 써서 할 테니까 어머니께서도 조금 좀 신경 써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세요.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어머니와 늘 언제나 협력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신뢰를 할 수 없지만, 서로 협력하고 돕는 관계라는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신뢰를 얻는 데는 좀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한 번쯤은 부모님의 도움을 좀 구해보세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도 나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선생님에게 도와줄 것이 있구나라는 또 그런 이제 마음이 좀 생기다 보면 조금 더 마음이 빨리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움과 협력 관계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예요.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 눈에 보인다며.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가끔 픽업을 오셨을 때 선생님이 아이들 놓고 혼자 컴퓨터에만 앉아 있어요. 또는 선생님이 아이들 놓고 혼자 개인 업무만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머니의 신뢰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또는 데려다 주러 왔을 때 항상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벼운 스킨십 안아주거나, 아이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순간 어머니들은 정말 자동으로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신뢰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렇게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 다가가는 방법, 우리 처임 선생님들은 특히 신학기 들어왔을 때는 어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부모님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것을 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아이의 좋은 점을 늘 어필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이건 내 아이의 싫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친해질 기회가 없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하고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게 아이에 대해서 항상 수시로 그러니까 이거는 전화해서 계속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볼 때마다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특히나 이 아이가 오늘 하루 동안 활동을 잘했다는 거, 아니면 그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했던 동안 아이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또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흥미있어 하는지를 부모님에게 좀 말씀드리다 보면 이게 조금 더 빨리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빨리 친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하고 우리가 그 공통적으로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딱 유일하게 하나잖아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셨을 때, 오랜만에 또 뵀을 때 아이에 대해서 끊임없는 좋은 말들과 아이에 대한 그런 특징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다 보면 빨리 친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빨리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오셨을 때, 아이를 데리러 오셨을 때 대면 어머니 오셨어요, 자 가방 메고 가자, 이거보다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신발 신고 가방 메고 나오는 동안에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오늘 영희가 미술 영역에서 오늘 겨울나무 그리기를 했는데 정말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도 많이 해줬고 정말 오늘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어색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아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도 그 시간이 정말 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주제를 하나를 가지고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또 아이가 금방 나와서 체감 시간이 좀 더 짧아지는 것들은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했을 때보다. 그리고 이제 작은 것 하나라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돼요. 이거 거의 첫 번째하고 똑같은 거예요. 좋은 점을 어필해 주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냥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줬다면 두 번째는 좀 칭찬 아이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좀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어머니 오늘 영희가 누구누구 친구를 도와줘서 제가 너무 멋지다고 칭찬해줬어요. 정말 최고예요. 어머니 오늘 집에 가서 칭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을 칭찬하고 또 어머니 오늘 누구누구가 좀 이런 부분에서 힘들어했는데 어머니 마음이 좀 상하거나 속상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집에 가서 조금 격려해주시고 좀 다독여주세요 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수시로 좀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의 하루 일과를 공유해 주시는 것 또한 중요해요. 부모님에게 전화할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전화로 어머니 오늘 누구누구가 이렇게 지냈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요즘 이런 것들 배우고 있어요. 라고 좀 아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세요. 그러다 보면 또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전달사항을 밴드나 뭐 이제 퀴즈노트를 통해서 전달사항을 전할 때 잊어버리시지 말고 꼬박꼬박 그것에 대해서 올려야 할 때 바로바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머니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은 맨날 늦어.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잘 안 해? 전달사항을 왜 그렇게 맨날 빼먹는데? 이러면요 신뢰건 관계건 모두 다 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해야 될 것들은 빨리빨리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알려드려야 될 것들은 빨리 알려드리면서 선생님이 그래도 항상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학부모들을 생각해서 배려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좀 잘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좋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려받는 느낌이 들도록 부모님을 대하면 좋아요. 어머니 뭐 바쁘신데 괜찮으세요? 제가 통화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머니 바쁘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아니면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그런 것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 항상 좀 인사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좀 많은 이야기들을 부모님들께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그에 대해서 좀 부모님을 배려해드리는 느낌이 든다면 부모님들께서도 조금 빨리 다가갈 수 있어요. 부모님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전화로 오늘 좀 제가 늦어질 것 같은데 누구누구 좀 조금만 더 데리고 계셔주세요 하면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 또 늦어 막 이것이 감정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그럼요 어머니 근데 몇 시까지 가능하세요? 제가 최대한 제가 데리고 있을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일 보시고 오세요 어머니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준다면 이 또한 배려받는 느낌에 어머니께서 이 선생님 우리 너무 좋다, 우리 선생님 정말 배려를 너무 잘해주셔 하면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진심으로 대해드리고 항상 밝고 상냥한 표정을 가지고 또는 말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어머니 오셨어요. 네 오늘 아이들하고 잘 지냈고요. 어머니 오늘 누구누구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보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영희가 어떻게 지냈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이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진심이 담기고 조금 더 기분 좋아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상냥하고 밝게 그렇게 먼저 다가가 주시면 좋아요. 어머니께서 무뚝뚝하다고 해서 나도 무뚝뚝하게 나가지 마시고 또 어머니께는 항상 좀 친절하고 상냥한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지 너무 전문성만 탁 튀어나와요. 아니면 너무 그냥 상냥하기만 해요. 아니면 또 너무 막 그냥 너무 밝기만 해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모든 것들이 골고루 좀 잘 섞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얻고 신뢰를 얻는 순간 선생님의 일년은 편해집니다. 선생님이 조금만 아이에게 소홀하게 느껴져도 그동안에 쌓았던 신뢰와 그동안에 쌓았던 친분으로 인해서 한 번의 실수가 그래 괜찮아요 어머 선생님 그러실 수 있어요. 아이가 촬영을 못했어요.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데리러 갈게요. 이렇게 되지만 선생님과 부모님의 신뢰가 쌓이지 않고 서로 마음을 열지 못했다면 선생님 또 실수하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차 좀 잘 태워달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의 1년은 너무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기 초에 1학기 상담을 기점으로 해서 1학기 상담 때 그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전문성을 보여드리고 또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께 비춰드리고 거기서 이제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친해지고 그러니까 1학기 상담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상담을 통해서 내 1년이 그러니까 아이의 1년이 부모님의 1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잘 해주시고요. 이것이
1학기 때 형성이 안 됐다고 해서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선생님 노력하고 노력하면 되지만 대신 이제 노력한 앞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학기 초에 아이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시고 부모님에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다가가시고 전문성을 보여드리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쌓인다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부모님에게 뭐 신뢰를 얻거나 다가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초임 선생님들한테 좀 힘드신 부분들이 될 텐데 우리 초임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 조금 염두에 두셔서 부모님에게 좀 더 빨리 신뢰를 얻고 다가가는 그런 유능한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늘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항상 힘이 되는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